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.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,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. 네, 일단은 기본적으로 제가 오프닝 때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을 항상 머릿속에 담아두시고 모든 지역들을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는데, 서울의 전 지역들 중에서 사실 우리는 이제 2020년도에 가장 많이 상승을 했었던 지역들을 꼭 보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도봉구, 노도강 중에 한 곳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창동 지역을 좀 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고, 일단 창동 같은 경우에는 노도강 중형의 아파트 가격대들도 2020년도에 어찌 보면 가장 많이 올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수준으로 대폭 상승했었고요. 사실 강남보다도 더 많이 오른 지역이 바로 이 도봉구 라인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자, 물론 뭐 노원 쪽 라인들도 많이 올랐고 창동 지역들도 많이 올랐는데, 뭐 그 안에서도 일단은 이 중형 아파트 가격대들이 10억 클럽에 속속들이 가입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눈에 띄는 이제 그 기사 내용이었기 때문에, 이런 내용들을 보자면 그 뒤를 이어서 올 것이 무엇인가. 우리가 이런 아파트나 이런 주택이라고 하는 그런 필수제에 대한 부분들이, 아파트를 놓쳤다고 해서 그냥 내가 그것을 바라만 보고 또 돈을 모아서 아파트를 사기 위해서 열심히 또 경제활동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무의미하게 생각이 될 수 있어요.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그냥 바라만 보지 마시고 그 뒤를 이어서 올 수 있는 투자 형태나 또는 실거주와 투자를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형태들을 우리는 취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, 자, 이렇게 10억 클럽에 가입하고 있는 것 또한 마찬가지로 도봉구고 그만큼 많이 올랐다고 한 내용인 거고요. 자, 그리고 2010년 이 10년 이상 노후화돼 있는 비율 자체가 96% 이상이 되기 때문에 이 도봉구 창동 지역과 노원역 인근 일대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가 굉장히 많이 또 질비하고 주공도 많이 있죠. 그런 아파트 단지들 주변으로 굉장히 노후화돼 있는 비율들 때문에 신축에 대한 그런 희소성과, 그리고 뭐 그 인간의 욕망 중에서 또 새 거를 또 좋아하는 부분들이 많지 않습니까? 그래서 그런 새 집에 대한 희망이 상당히 또 많이 담겨 있는 곳이 바로 이 창동 지역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자, 우리는 또 그 창동 지역 중 안에서도 창동역과 노원역 주변을 볼 필요가 있어요. 제가 누누이 강조를 해드리고 있는 부분들인데, 교통이 또 상당히 좋은 곳 중에 하나죠. 기본적으로 1호선과 4호선과 이 노원역을 거친다면은 이제 7호선을 가지게 될 것이고, 가지고 있고요, 현재. 그리고 이제 GTX 라인들이 구성이 된다면 이제는 창동역은 트리플 역세권, 거기에다가 지금 이제 KTX도 연장이 된다고 하죠. 그렇다면은 이제 쿼드러플 역세권으로 변모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창동역이다. 동북부 라인 중에서는 창동역이 상당히 굉장히 큰 형태의 복합 환승센터가 구축이 될 예정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창동역은 교통의 허브로서 동북권의 교통의 허브로서 발돋움할 수 있는 그런 역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자, 그리고 좋은 요소들이 많이 구성이 되어 있는 것 또한 창동이라고 보시면 돼요. 자, 기본적으로 제가 늘 말씀을 드리죠. 뭐 숲세권, 수세권 상당히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있고, 그런 프리미엄이라고 하는 것들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커지고 있는 부분이고, 그런 것들이 없는 지역과 있는 지역은 양극화가 더욱 더 벌어지고 있는 것이 기정사실이죠. 그래서 우리는 이런 그 천변 라인들을 끼고 있는 중랑천이라든지 뭐 청계천, 그리고 뭐 양재천, 뭐 이런 탄천, 뭐 이렇게 한강권을 끼지 않았다면 그런 천변 형태의 다양한 또 여가 생활을 즐길 수 있는 그런 형태들이 좀 많이 잘 갖춰져 있는 곳이다 보니까 그런 곳들 주변으로 좀 사실 필요가 있겠고, 자, 그리고 또 학군도 굉장히 잘 갖춰져 있죠. 이렇게 핑크색으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는 곳이 이제 좀 학군들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, 창동역 부근에서 뭐 10에서 15분 정도 거리면 충분히 도보권으로 통학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의 학군도 잘 발달되어 있는 부분들 또한 상당히 좋고, 또 노원역 인근 같은 경우에 또 학원가가 또 잘 발달이 되어 있죠. 그래서 아이들 키우기 좋은 곳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곳들에서는 이제 투룸들보다는 저는 이제 3룸 라인들을 추천을 드립니다. 그래서 비교적 저평가되어 있을 때 3룸 접근이 가능한 곳이기도 하고요. 자, 그리고 도봉구 라인들 중에서 저는 이 창동역과 이 노원역을 유심히 보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이렇게 지금 화면에서 이제 그림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처럼 이 안에 수많은 개발들이 예정이 돼 있기 때문이기도 해요. 이제는 뭐 단순 베드타운이라고 할 수 있었던 부분들의 창동 지역들이 이제는 일자리 타운, 자급자족이 가능한 그런 일자리 타운으로 이제 변화되고 있는 그런 그 기로에 서 있는 곳이 바로 이 창동과 노원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, 이 안에는 이제 복합 문화생활과 그리고 복합 환승 기능을 담당하는 환승센터, 제가 동북권에서는 어떻게 보면 청량리 다음으로 또
가장 큰 규모가 아닐까 싶어요. 그리고 창업 육성적인 부분들의 창업지원센터, 그러니까 특화산업 기반의 중심에 이제 바이오 혁신 이런 연구 인력 단지가 구성될 수 있는 곳 또한 바로 이 안에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지역들의 개발들을 그냥 눈으로만 보고 지나치시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. 자, 내용들을 보자면은 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창업 육성 기능 그리고 뭐 문화 예술의 창업 거점 기능 뭐 그리고 뭐 복합 환승 센터들이 또 상당히 큰 역할을 할 것이라 예상이 되고요. 복합 용도 개발을 통해서 뭐 유통 단지라든지 또 다양한 일자리가 구성이 될 수 있는 부분들 또한 이 인근의 임차 수요라든지 또는 유입 인구가 구성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을 결코 놓쳐서는 안 됩니다. 자, 그리고 뭐 아레나 문화센터가 구성이 되면서 약 2만 명 정도가 구성이 될 수 있는 수용할 수 있는 굉장히 큰 규모의 이제 그 문화체육시설들이 구성이 되면서 이 안에는 뭐 사실 뭐 공연장이라든지 뭐 기타 여러 형태의 뭐 공연 그리고 여러 형태의 뭐 이런 이벤트 등등을 담당할 수 있는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는 문화시설이다 보니까 이를 통해서 그 주변에 뭐 해외 뭐 사실 해외 팝가수라든지 국내 케이팝 등등의 공연 등등도 이곳 안에서 이제 구성이 된다고 합니다. 자, 그렇게 된다면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이 뭐 관광객들의 수요가 또 더욱 더 발전할 수가 있겠고 그 관광객 수가 또 많아지고 또는 이곳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짐에 따라서 그만큼 또 교통에 대한 확충도 추가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개발 호재이고 주변의 지역 경제 활성화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그런 개발 호재다 보니까 이런 하나의 개발 호재만 하더라도 주변의 상권 활성화도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는 개발 호재입니다. 자, 그리고 뭐 도움면허 시험장 부지, 뭐 창동 차량기지 이런 이전을 통해서 이 안에 연구단지 등등의 굉장히 양질의 직장군들이 속속들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개발 또한 예정이 되어 있기도 하고요. 우리는 또 GTX 노선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겠죠. 자, 동부권 라인에서 사실 이 서울의 변두리라고 하는 지역들이 사람들은 대부분 다 이제 서울 중심부권의 금액대들이 워낙 높아지니까 변두리 쪽 라인들을 좀 찾아서 가시는 분들도 있잖아요. 근데 가장 불편했었던 부분들이 뭐냐면 그 교통이라고 하는 부분이잖아요. 어찌 보면은 교통적인 부분 서울 안에서는 교통이 그렇게 불편한 건 없는데 그 시간과의 싸움이잖아요. 그렇죠? 출퇴근 시간이 뭐 1시간 넘게 걸리고 뭐 2시간 정도 걸리는 뭐 이렇게 시간적인 싸움인데 그런 교통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혁명적인 부분 그런 이렇게 GTX 노선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바로 이 창동역에 보시면 창동역에 정차하죠. 예, 물론 추가적으로 2개의 역이 더 늘어나긴 했지만 결과적으로 창동에서부터 이 삼성역과 그리고 이제 뭐 양재, 뭐 과천, 뭐 이런 라인들의 대형 업무 타운들을 거칠 수 있는 광역 노선이 바로 이제 조성이 될 수가 있겠고 2026년도 정도에 이제 예상을 좀 하고 있는데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좀 더 앞뒤로 늘어날 수 있는 부분들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결과적으로는 예타가 통과가 되었고 결과적으로는 시기가 문제일 뿐 만들어지는 부분들은 충분히 예상해 보셔야 되겠죠. 그렇기 때문에 강남 접근성이 10분대로 파격적으로 줄어들 수 있는 부분들 생각을 하셨을 때 창동도 이제는 그냥 지나치실 만한 동네가 아니다. 자, 그리고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 같은 일부가 좀 개통이 되었죠. 강남의 접근성이 더욱더 또 쾌적해지고 좋아질 수 있는 개발 호재인데 뭐 일부 구간은 개통이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수변공원 라인들의 수질 개선이라든지 주변의 개발을 통해서 주변의 삶의 질을 더욱더 향상시킬 수 있는 개발 호재이기 때문에 또 그리고 이 동부간선도로망 서울까지 특히나 이 강남까지 들어가는 라인들입니다. 이 또한 마찬가지로 지하화 사업을 통해서 구간 시간적인 부분이 굉장히 짧아지는 거니까 꼭 놓치시면 안 되실 것 같고요. 이렇게 개발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곳이 바로 창동이에요. 지금 서울의 웬만한 지역들 가보셨을 때 이 창동만한 금액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 없습니다. 노후화돼 있다고는 하지만 결과적으로 서울이라는 점이죠. 네, 제가 작년 말부터 올해까지 계속 말씀드렸죠. 결과적으로 이런 그 규제 지역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넓어진다면 다시 돈이라고 하는 것은 원점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점들 생각을 해보시고 아직은 투자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 지역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네, 이렇게 신경제 중심지로 탈바꿈하고 있는 도봉구 창동입니다. 이 도봉구가 10억 클럽에 들어가게 될지 누가 예측이나 했을까 싶은데 10억 원 아파트는 너무 비싸니까 3룸 오피스텔에 투자를 해본다면 가격 얼마나 될까요?
네, 제가 앞서 그런 여러 가지 입지적인 장점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라서 저는 추천을 드리는 게 이제 쓰리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. 자, 이 금액을 한번 보세요. 2억 8, 9천만 원 이게 서울에서 나와 있을 만한 보통 일반적인 지역들 가보시면 투룸 가격 아닙니까? 그렇죠? 근데 이게 창동 라인에서는 이제 쓰리룸 가격이라는 점, 네, 꼭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자, 2억 7천에서 2억 8천 정도 올해 봄 시즌 지나면 이것보다도 더욱더 높아질 수 있을 것 같은 예상도 많이 듭니다. 자,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약 1,000만 원, 500에서 1,000만 원 정도면 충분히 투자가 가능하시겠고요. 이보다 적거나 같을 수도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월세 시세 같은 경우에는 대출이 충분히 가능한 그런 이런 부동산 규제 상품이기 때문에 대출 규제가 없죠. 1억 2천에서 1억 한 3천 정도 충분히 대출이 가능하시겠고요. 이보다 더 나올 수도 있습니다. 하지만 이제 보수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한 1억 2천 정도에서 한 1억 1천 정도 보유하신다면은 이런 오피스텔 상품 월세 2천만 원에 8, 90만 원 충분히 가능한 그런 지역 되겠습니다.